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3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시작하기 전에 이제 유튜브로 보실 형님들은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7가지 경기 분석 준비해 왔고요. 일단 뭐 자기 분석이랑 맞춰 보시면서 분석 봐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 열리기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또 많이들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키움 롯데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 매치업은 아무래도 이제 롯데 쪽으로 많이들 좀 선호도가 기울어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양 팀의 선발이 정세영과 박세용의 매치업을 하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박세용이 더 낫다라고 판단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자, 일단 오늘 오후 2시 경기입니다. 오후 2시 경기니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키움 선발 정세용이 먼저 볼게요. 139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 3피치로 가져가는 유형인데, 사실 냉정하게 구속이 빠른 것도 구위가 좋은 것도 변화구가 좋은 것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긴 하거든요. 다만 조금 변수라고 한다면 롯데가 낮 경기에서 팀 OPS가 굉장히 낮았었다는 부분. 이번 시즌 롯데 같은 경우에는 낮 경기에서의 팀 OPS가 0.603, 리그 전체 9위였습니다. 그래서 낮에 경기를 가져갈 때는 워낙에 빠따가 잘 안 맞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정세영이가 잘 던져줄 가능성도 좀 열어두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 키움의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이다 보니까, 고척에서 가져가는 경기이다 보니까 이 구장 자체가 투수에게 조금 친절한 구장이라는 점도 이 세영이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이나마 올려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사실 변수가 조금 많은 경기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반면에 원정팀 롯데의 선발은 박세웅이가 등판합니다. 148kg짜리 페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포크, 커브, 그 다음에 슬라이더 정도 던져주는데, 최근에 다시 직선 구종에 대한 이런 구위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7월 23일이었죠. 키움 원정 가서 고척에서 7이닝 1자체 좋은 모습을 보여준 기억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키움이 롯데가 낮 경기 전체 9위라고 했는데 낮 경기 가장 못 치는 팀이 또 키움입니다. 낮 경기에서의 팀 OPS가 0.579. 공교롭게도 낮 경기에서 가장 못 치는 9위 12팀이 붙는 매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롯데가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거 8.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변수가 굉장히 많은 경기이고, 저는 이거를 8.5 기준 했을 때 언더로 한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에 대한 가능성 말씀드려보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다음 기아 하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어제 우천 이슈, 뭐 그라운드 이슈,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하루가 딜레이 됐습니다. 딜레이가 됐고, 일단 기아는 이제 내일에게 휴식을 준다라는 약간 판단을 가져갔고요. 그 자리를 아담 올러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대로 문동주 나오고요. 자, 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km짜리 굉장히 빠른 페스볼에다가 뭐 슬러브라든지 그 다음에 체인저까지 던져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도 좋고요, 구위도 좋고 구속도 빠르고 강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원정에서의 팀 OPS가 몇이다? 0.666. 리그 전체 꼴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한화에 대한 기대치를, 득점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아주긴 사실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올러가 아무리 못해도 뭐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 급의 피칭은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반면에 원정팀 하나의 선발은 문동주가 등판합니다.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위닝샷으로 스플리터, 그 다음에 슬라이더,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일단 뭐 구속 빠르고요. 구위 괜찮고요. 이번 시즌 스터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동주가 최근에 페이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7월달 총 4번의 등판에서 24.1이닝 동안 6자책 2.22의 ERA를 기록하면서 어쨌든 흐름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도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득점에 대한 지원이 확연하게 줄어들어 있는 구간이라는 점, 최근에 타점에 대한 생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문동주에 대한 기대치도 이거는 높게 잡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양팀이 끝까지 갔을 때는 하나가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화력전이 아니라 투수력 싸움, 누가 더 실점을 적게 줄 것이냐의 싸움으로 갔을 때는 하나가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양팀의 선발들이 생각보다 길게 안정감 있게 최소한의 실점으로 막아줄 가능성이라든지 뒷심 싸움은 하나가 조금 더 유리한 구간에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접전에 대한 가능성,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7.5 언더 또는 이제 하나 플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삼성 LG 볼게요. 삼성 LG. 자, 이 매치업은 이제 LG가 5연승까지 좀 장줄이 길어지고 있어요. LG가 5연승까지 장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의 흐름은 당연히 좋습니다.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7.6득점에 1.2실점씩만을 가져가면서 득점 1위, 실점 억제 리그 1위, 밸런스가 말도 안 되게 좋은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1위 하나와의 승점 차이가 0.5게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과에 따라서 1위 탈환까지도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발음이 조금 새는데 죄송합니다. 빨리 나와서 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지면 얘는 수입이에요. 그래서 양팀 다 이제 1위에 대한 탈환 가능성이라든지 홈에서 수입에 대한 또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양팀 다 열심히 할 겁니다, 아마. 자, 오늘 삼성의 선발은 가라비토가 등판하죠. 이번 시즌 5경기 나와서 27이닝 동안 0.96의 WHP와 1.33의 ERA, 150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다양한 레파토리, 그 다음에 이제 변화구의 밸류가 되게 높고요. 나쁘지 않은 구위, 안정된 커맨드, 땅볼 유도 능력까지 강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LG가 원태인에게 조금 묶이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타선이 약간 최고점에서 조금 주춤한 구간이라고 한다면 가라비토가 다시 한번 묶어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래서 6이닝 이상 3실점 이하 퀄스는 그래도 찍어주지 않을까요? 반면에 LG의 선발은 치노스가 등판합니다. 148kg짜리 이제 투심에다가 그 다음에 스플리터, 슬라이더, 3피치 위주인데 이 친구도 상하 로케이션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빗맞은 타구라든지 땅볼 유도, 여기서 강점을 또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삼성도 무빙볼러를 만났을 때, 밸류 높은 무빙볼러를 만났을 때 사실 타이밍이 잘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타격 사이클 자체도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2.8득점에 묶여 있는 부분들, 이게 사실 예상해 보면은 선발 싸움에선 사실 굉장히 빠른 템포의 접전, 저득점으로 속도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싶고요. 변수는 사실 LG가 1차전, 2차전 불펜 소모가 되게 많았습니다. 김진성이부터 장현식, 유영찬이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연투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뒷심 싸움에서의 이점을 삼성이 가져갈 수도 있다 라는 판단을 조금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삼성 플랜이나 아니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NC KT 볼게요. NC KT.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최근에 KT가 너무너무 안 좋거든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2.2득점에 실점이 8.6실점씩을 가져가면서 공격도 전혀 안 되고 수비도 전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점은 분명히 아쉽습니다. ADVLC님 추천 감사합니다. 오늘 성공하자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헤이수스가 등판을 하는데 헤이수스도 최근에 안 좋거든요. 이제 뭐 150kg짜리 기이한 자완 파이어볼로라는 이런 이점을 가지고 가기는 하지만 최근에 정타 비율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번 시즌 평균적으로 볼 때도 107.1 동안 115개의 피안타와 10개의 비홈런, 1.37 WHP와 4.02의 ERA. 특히나 7월달에 너무 안 좋았어요. 7월달에 지금 5경기 나오면서 22.1 동안 2이닝 2팀 일단 안 됐죠. 게다가 피안타가 38개, 자책점이 22자책, 8.87의 ERA.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또 NC가 자투수를 또 굉장히 잘 팹니다. 이번 시즌 NC 같은 경우에는 자완 투수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죠? 0.756. 리그 전체 2위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정말 잘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특히나 이 헤수스는 밸류가 나쁘지 않았을 때, 흐름이 나쁘지 않았을 때도 NC만 만나면 좀 탈탈 털리는 느낌. 그래서 최저점에 지금 헤수스가 고점의 NC 빠따를 만나서 잘 던져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전 좀 쉽지 않다고 봐요. 반면에 지금 NC의 선발은 로건 알렌이가 등판을 하는데 알렌도 최근에 안 좋기는 해요. 최근에 조금 실점률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KT가 최근 5경기 평균 팀 타율이 1할 9푼 8리.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전혀 또 안 되고 있는 구간에다가 타격 대 타격으로 붙었을 때 이거는 NC가 더 많은 득점에 대한 지원이 될 것 같거든요. 게다가 지금 양 팀의 최근 불펜 과부하. 최근 5경기 NC가 23.2이닝, KT가 24.2이닝, 뭐 안정감도 보여지고 있는 구간은 아니고요, 사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 NC가 더 나은 화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갈 것 같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화력전이 베이스로 좀 깔릴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NC 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8.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물 한 잔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 경기 두산 SSG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어제 경기 보신 형님들 계신가요? 이제 화이트가 어제 0.2이닝 만에 강판을 당했죠. 강판이 아니라 이제 사실 그 부상이었죠. 이제 여기 뭐라고 하죠? 여기 맞고 이제 뭐 타박상이래요. 타박상이라고 하는데 뭐 큰 부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어제 0.2이닝 만에 내려갔고 이 말을 왜 드리냐면은 어제 SSG가 불펜을 8.1이닝을 굴리고 왔어요. 8.1이닝 맞나? 7.1이닝인가? SSG가 원정이니까. 아니 어쨌든 어제 불펜을 되게 많이 굴리고 왔습니다. 불펜을 되게 많이 굴리고 왔는데 결국에 오늘 선발이 최민준이가 등판을 하거든요. 최민준 같은 경우에도 사실 2이닝 2팀에 대한 강점이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뭐 한 2이닝 3이닝 정도 오프너 정도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불펜이 문제거든요. SSG가
최근 5경기에서 불펜 소화 이닝이 26.2이닝입니다. 평균 5이닝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감 있게 막아주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시한폭탄 느낌? 언제 터질지 모른다 사실 이 불펜이. 자, 반면에 두산의 선발은 지금 최민석이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10번의 경기에서 1.16의 WHP와 2.96의 ERA 생각보다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45kg짜리 투심에다가 체인지업,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킹볼까지 던져주는데 생각보다 이 무빙볼에다가 브레이킹볼의 밸류가 되게 높아요. 밸류가 되게 좋습니다. 이거 사실 SSG도 가장 못 치는 구종들이 이렇게 밸류 높은 무빙볼 또는 이런 브레이킹볼 여기서의 약점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양팀 다 빠따의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데 안정감 있는 투수 운영에다가 상성에서의 이점,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두산이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니빈수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자, 참고해주세요. 두산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릭스 리오넨 볼게요. 일본 야구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야구. 자, 지금 이거는 양 팀이 이제 1승씩을 챙겨갔어요. 이제 3차전인데 근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선발 밸류에서의 차이가 너무나도 좀 명확하게 보인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오릭스의 선발 무쿠노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4경기 나와서 13.1 동안 2.18의 WHP와 6.75의 ERA. 그래서 146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커터, 싱커, 슬라이더, 스플리터까지 다양한 레파토리를 던져주기는 하는데 피칭 스토프가 좋은 유형이 아니고요. 뭐 구속 안 나오고 구위 안 나오고 볼 것도 조금 밋밋하다 보니까 정타에 대한 억제가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이 하이 페이스볼 타이밍에 배럴 타구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니오넴이 충분히 타이밍을 맞춰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반면에 니오넴의 선발은 이토가 등판합니다. 이토는 뭐 다들 아시죠? 일본 야구 뭐 어느 정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7경기 나와서 124.2이닝 동안 1.07 WHP와 2.89의 ERA.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149kg 정도, 뭐 150kg까지 페이스볼이 나오고 뭐 투심, 커터, 슬라이더, 스플리터까지 페이스볼에 대한 이런 계열에 대한 구속, 구위, 커맨드 전부 다 좋고요. 뭐 이제 변화구들도 밸류가 나쁘지 않고요. 특히나 124.2이닝 동안 본래 18개, 삼진 123개. 볼삼비 너무 좋죠.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이거 사실 오릭스가 좀 빠따로 뭘 해결해야 되는데 최근 팀 타율이 최근 5경기 2할 4푼 7리까지 떨어져 있어요. 시즌 평균 대비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득점권 상황에서 조금 집중력이 부족한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불펜에 대한 리스크, 양팀의 불펜에서의 밸류의 차이도 많이 납니다. 선발에서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뒷심 싸움 구간에서도 오릭스가 고점의 타격 내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뭐 니오넴의 승리 아니면 좀 일방적인 승리까지 보시는 게 맞겠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세이브 지바 볼게요. 세이브 지바.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어제 양 팀이 12회까지 갔습니다. 정말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졸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불펜 소모가 양 팀 다 많았어요. 불펜 소모가 많았던 만큼 선발에 대한 좀 중요도가 높은 경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세이브의 선발은 유타로가 등판합니다. 이제 148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퍼터, 슬라이더, 스플리터,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사실 구위가 좋은 유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 끝이 조금
커맨드라든지 볼 끝이 좀 잘, 이제 커맨드도 잘 되고, 볼 끝이 딱 날카롭게 들어가야 되는 유형인데, 최근에 실투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7월달. 총 3번의 경기에서 12이닝 동안 22개의 피안타, 8자책, 6.00의 ERA. 안 좋았거든요? 이거 뭐 지바로테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오픈 4리까지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확연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게다가 이제 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는 확연하게 더 잘 되고 있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타로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아주진 않을 거예요. 뭐 잘해야 뭐 한 펄스 정도? 진짜 잘하면 한 6위 정도?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지바로테의 선발은 다나카가 등판합니다. 다나카 마사히로 아니고요. 다나카 하루야입니다. 자, 다나카가 등판하는데 151kg짜리 이제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커터, 뭐 스플리터 이렇게 이용하는 자원이죠. 그래서 어쨌든 구속 좋고 구위도 좋다 보니까 스플리터가 확실한 위닝샷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페이스볼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긴 하거든요. 상대가 누구다 근데? 세이브다.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150kg가 넘어가는 강속구에 대해서 팀 오피스가 몇이었냐면 0.474, 리그 전체 11위. 타이밍이 잘 안 맞아요. 실제로 이 다나카가 세이브를 만났을 때는 되게 잘 던져줬던 기억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세이브는 결국에 어떤 팀이다. 이 선발 싸움에서의 강점을 살려줘야 되는 팀인데 오히려 지금 지바로테한테 약간 밀리는 느낌이 드는 경기라고 한다면 세이브가 가져갈 수 있는 강점이 조금 사라지는 듯한 느낌의 경기?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지바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일단 유튜브 형님들 오늘 저의 분석 방송이 도움이 좀 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가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총 7가지 경기 열심히 분석해봤고요. 자, 어쨌든 뭐 다들 화이팅 하시고 이따가 MLB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